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상품이 더 잘 보이게 유도한 위법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자사 상품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온라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자사 상품을 올려 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까지 검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였습니다. 순위 상위권에 자사 상품을 고정 노출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고 이는 결국 21만 개의 다른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자사 상품과 PB 상품에 대한 후기를 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임직원으로 하여금 7만여 개에 달하는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검색 순위 상위권에 지속 노출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입점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 또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배송을 추구하는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지적이 계속된다면 쿠팡이 약속한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22조 원에 달하는 직매입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큰 충격을 주었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수법도 잔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억지로 성의를 보이려 반성문을 쓰는 등의 행동도 논란을 불렀는데요. 결국 대법원도 무기징역형이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도 범행 당시 CCTV 속에서도 정유정은 태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수법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었습니다. 과외 앱에서 54명에게 말을 걸며 대상자를 물색했고 중학생이라고 속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 살해를 저지른 뒤엔 그 자리에서 미리 챙겨간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두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1심 재판을 받으며 21번이나 반성문을 냈는데 이후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겠다고 말한 구치소 가족 접견 녹취 파일이 드러났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녹취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배척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재판부 입장에서도 객관적 물증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꾀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과하다고 항소했고 2심에서도 눈물을 내비치며 선처를 바라면서도 또 불복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무기징역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모두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범죄 책임을 정유정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생명을 박탈할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범행 이전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2명에게 접근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메시지 받아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 같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한 금융사기로 2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자녀나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는 등 방식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이 길을 건너더니 무언가를 건네고 사라집니다. 물건을 받은 남성은 이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이버 사기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220명으로부터 총 95억 원을 편취한 국내 총책 A씨 등 사이버 금융범죄 조직원 80명을 입건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전화나 문자로 모집한 뒤 돈을 수거해 대포 통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보험 처리를 도와달라거나 검사를 사칭해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며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유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 상당수는 조직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건넨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 통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분들은 속아서 통장을 제공했다는 변명하기도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든 통장을 남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한국 태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와 바이두에서는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푸바오 공개 생방송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첫날 공개 행사에서 먹방에 눕방까지 선보인 푸바오. 중국 CCTV와 신화, 후난TV 등 5곳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를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이 단 댓글만 수만 개. 푸바오를 만나게 돼 기쁘다는 글부터 작은 푸바오는 한중간 축복이다. 푸바오 공개에 강사 역사는 어디 갔냐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댓글이 달리던 일반적인 중국 인터넷 여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 양대 포털인 웨이보와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도 푸바오 관련 내용이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푸바오 공개, 푸바오 영업 시작과 푸바오 새집, 푸바오 출근 준비 등 푸바오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푸바오가 공개된 선수핑 기지를 찾아 방송에 나선 인플루언서들도 상당수입니다. 咱们一轮差不多有50个人，现在足足睡觉了。外面的长枪大炮都举着。 푸바오가 지난 4월 중국에 돌아올 때도 생방송 영상이 억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던 생육 과정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푸바오의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에 대한 사랑이 푸바오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不管是在韩国那边还是在中国，真的都给大家带来了很多很大的希望，就让人觉得真的是一个带来幸福的宝物，所以特别喜欢它。푸바오。 푸바오 확대나 홀대 논란은 중국에서도 관심인데 이번 푸바오 공개를 통해 염려가 사라졌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결한 팬덤 아미는 멤버 진의 전역을 축하하며 BTS의 새로운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축제 현장에 서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줄, 사이사이 보랏빛 옷과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11번째 생일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팬덤 아미가 서울로 집결한 겁니다. 피부색도 쓰는 말도 다르지만 이들을 한데 엮어주고 같은 공간에 있게 한 건 BTS의 노래였습니다. Well, BTS is like connect. We're here because BTS. We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for me, it's very special because they helped me in a very difficult time and depression and make me close to my sisters and friends. So we're here, finally.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의 줄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뜨거운 날씨도 팬덤 아미의 열정을 꺾진 못했습니다. 함께한 11년을 기억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한정판 포토카드를 받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세상에 딱 한 개뿐인 업사이클링 기념품을 손수 만들며 뿌듯함도 느끼고 BTS 멤버를 향해 손편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Jungkook is my best. The tag for them. Thank you for being my bestmate. I love you too much. My bias is Suga, and I like BTS because their music's really good and they're really cute. 이번 축제의 절정은 멤버 진의 허그회.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팬들 앞에 달려온 진은 1000명의 팬들을 안아주며 기다려준 데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데뷔 11주년은 맏형 진만 팬들과 함께했지만 내년 6월엔 BTS 멤버 대부분이 제대해 팬들과 축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